도쿄의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진 시니치와 란이 있다면 오사카에는 끊어지지 않는 철의 사슬로 묶인 두 사람, 하토리 헤이지와 토야마 카즈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헤카 커플의 서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헤이지와 카즈하가 소꿉친구가 된 이유는 집안의 관계에서부터였는데요. 헤이지의 아버지 하토리 헤이조는 오사카부경 본부장, 카즈하의 아버지 토야마 긴시로는 형사부장. 직장 안에선 상사와 부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집은 자연스레 왕래가 오갔고 헤이지와 카즈하는 어쩌다 친해진 사이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로 자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헤이진의 다락방에서 낡은 수갑을 가지고 놀다 풀리지 않아 수갑이 풀릴 때까지 24시간을 꼼짝없이 함께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 사건을 카즈하는 향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린 철의 사슬로 맺어진 사이야. 그날의 수갑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데 카즈하는 수갑이 풀린 뒤 남은 사슬 조각을 챙겨둡니다. 그리고 카즈하는 그 사슬 조각을 부적 안에 넣어 만들었고 그걸 헤이지와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이 부적은 단지 마음의 증표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어느 사건에서는 헤이지가 코난에게 그 부적을 빌려주고 칼에 찔리는 순간 칼끝이 부적 속 수갑 쇠사슬에 걸려 코난이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헤이지가 바다에 빠져서 옷은 다 벗어 던져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부적만은 끝까지 챙기고 맙니다. 철의 사슬은 이렇게 어릴 적의 물리적 구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수호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죠. 카즈하의 감정은 첫 등장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어느 날 코난과 모리 가족은 도쿄에서 헤이지의 초대로 오사카에 놀러가게 되는데요. 오사카에 놀러온 란은 누군가 째려보는 듯한 오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사카의 명물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러 가게 되고 헤이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란의 옆자리에 불쑥 카즈하가 나타납니다. 카즈하는 첫 등장부터 란을 적대시했는데 그 이유는 평상시 헤이지가 말하던 쿠도가 여자인 줄 알았던 것이었고 도쿄에서 헤이지한테 꼬리치는 그 쿠도라는 여자가 란이라고 오해한 것이었죠.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헤이지를 뺏기기 싫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카즈하는 헤이지와 옛날부터 철의 사슬로 맺어진 사이니 헤이지를 귀찮게 했다간 절단 날 줄 알라고 경고를 날리는데요. 카즈하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니 대신 인연을 꺼내고 관계를 정의한 것이죠. 바로 그때 헤이지가 나타나서 카즈에게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게 되고 쿠도는 남자이며 라는 쿠도의 애인이라며 상황 정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카즈하는 그럼 왜 쿠도는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며 이 당시엔 의심이 완벽히 풀리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반대로 헤이지와 카즈하가 도쿄로 가게 되고 도쿄에서 모리 가족과 코난을 만납니다. 그렇게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카즈하가 쇼핑할 거란 얘기를 헤이지가 하게 되자 란이 자기가 잘 아는 가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카즈하는 신경 끄라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쇼핑 중에도 계속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카즈에게 차 안에서 둘만 있을 때라는 나한테 화났냐고 묻게 되고 카즈하는 똑같다고 대답하는데요. 우연히 겹친 헤이지와 란의 비슷한 의상에 서로 똑같이 맞춰 입기로 한 것이라고 의심한 카즈하는 란에게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었고 그러자 란은 차 안에서 바로 옷을 벗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카즈하는 이날 오해를 풀고 란에게 사과하게 되죠. 오해가 풀린 후 란은 이번엔 카즈하에게 헤이지와 커플 룩이 되도록 세로 줄무늬의 옷을 코디해주며 헤이지 앞에 선보이게 되는데요. 카즈하 나랑 옷 무늬가 똑같잖아 라는 헤이지의 말에 카즈하는 부끄러운 나머지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헤이지는 나는 상관없다라며 받아들이고 카즈하는 순간 설레게 됩니다. 하지만 설레는 카즈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헤이지는 남매 같아서 재밌잖아 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죠. 이렇듯 아직 마냥 소꿉친구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에 극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고 인원은 사라져 버렸다 에피소드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쫓던 헤이지와 카즈하는 절벽에서 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헤이지는 가까스로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카즈하의 손을 붙잡아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허나 이대로라면 둘 다 떨어져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카즈하는 헤이지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화살로 일부러 헤이지의 손등을 찌르는 처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카즈하의 자기 희생적인 이 행동에 헤이지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잡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친 대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반어적 표현이자 카즈하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무의식적으로 깨닫는 헤이지의 내면적 각성이 이루어진 최초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시니치가 런던 빅벤 앞에서 란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백을 받은 후 란은 시니치가 고백한 사실을 카즈에게 알리고 고백은 받았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란에게 카즈하는 너무 무르다고 말하며 카즈하 자신도 헤이지에게 용기 내 고백할 테니 란도 용기를 내서 시니치에게 답신을 하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카즈하는 헤이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헤이지는 카즈하가 고백하기 전에 시니치가 란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카즈하의 말을 듣던 중간에 냅다 코난에게 뛰어가게 되고 카즈하의 고백을 헤이지는 듣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벌개진 얼굴로 헤이지는 코난에게 절친인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지 않냐며 묻게 되죠. 그 후 코난과 헤이지, 사랑의 암호편에서는 헤이지의 본심이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헤이지가 오사카 에비스 다리에서 마약 단속반의 위장 수사를 오해하여 카즈하가 위험에 처했다고 착각하고 달려들어 이렇게 외칩니다. 카즈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질투심 때문인지 무심코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애에 둔감한 헤이지는 자신이 카즈하를 좋아한다는 마음에 드디어 마주하며 눈을 뜨게 되는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카즈에게는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헤이지가 어물쩍 넘겨버린 이유는 카마이타치의 여관편에서 밝혀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니치가 런던 빅벤이라는 멋진 장소에서 고백한 것에 대항해 자신도 에비스 다리가 아닌 더 멋진 곳에서 제대로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헤이지는 꼬이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고백 시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이유들로 인해 무려 7번이나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고백 실패는 좀비가 둘러싼 별장편으로 헤이지는 카즈에게 중요히 꼭 할 말이 있다면서 군마현 쪽 별장에 데려와 분위기를 잡고 고백하려는데, 그 순간 영화 촬영 엑스트라인 좀비떼가 나타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려 여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두 번째 고백 실패는 누의 전설편으로 절경인 쿠로간의 대연못에서 고백하려던 순간 경찰이 요청한 자위대 헬리콥터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등장해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와 헤이지를 미래의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오오카 모미지라는 방해꾼마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고백 실패는 수수께끼 풀이는 카페 포아로에서 편으로 긴자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고백을 계획했으나 살인사건에 휘말려 시간을 허비하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네 번째 고백 실패는 키드 대 공명편으로 카즈하로 변장한 궤도 키드에게 속아 카베동을 시전하며 키드에게 키스 직전까지 가는 참사가 벌어질 뻔했으나 코난과 란이 급하게 난입하여 저지하여 우픈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섯 번째 고백 실패는 오오카 모미지의 도전장편으로 하이도 항구의 러블리 스팟에서 고백하려 했으나 오오카 모미지와 그녀의 집사 이오리에 의해 교묘하게 방해받아 실패하고 맙니다. 여섯 번째 고백 실패는 산속의 비피하기 편으로 란이 헤이지의 고백을 돕기 위해 후지산이 보이는 절경 스팟 와시오산을 찾아내어 등산을 제안하고, 그렇게 절경과 분위기 등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사건 추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고백 자체를 잊어버리고 파산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극장판인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산의 야경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동기를 난 탐정이지만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멋은 없지만 그 정도로 카즈하 너라는 존재를 좋아해라고 말하며 어딘가 탐정다운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고백 직전 모미지와 이오리가 탄 헬기에서 실수로 떨어진 섬광탄이 터졌고 카즈하는 폭발음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 헤이지의 고백을 전혀 듣지 못해 아쉽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불운과 실패는 팬들에게 웃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이 커플만의 독보적인 서사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헤이지는 시니치의 런던 빅벤 고백을 넘어서기 위해 수많은 절경 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한 순간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오래 기다린 장면은 결국 연출된 고백이 아니라 너무 솔직해서 숨길 수 없었던 혼잣말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헤이지는 마침내 오사카 사람이라면 오사카에서 승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는 오사카의 랜드마크인 나니와 하루카스 전망대를 고백의 무대로 선택하는데, 그러나 또다시 사건에 휘말려 시간이 늦어지자 헤이지는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좌절하며 전망대에 홀로 주저앉아 체념한 듯 진심 어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자신이 바보 같다며 단지 카즈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인데라고 허공에 대고 말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혼잣말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카즈하를 그 자리로 데려온 코난의 결정적인 조력 덕분에 카즈하는 그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카즈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거 정말이야?" 라고 되묻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극도로 당황한 헤이지는 순간적으로 부인하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정말이야" 라고요. 이후 어색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긴 로맨스 서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헤카의 감동 서사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릴 때는 수갑으로 묶여 서로를 싫어해도 떨어질 수 없었고, 자라서는 부적이 되어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물건이 됐고, 어떤 날에는 상처를 숨겨 상대의 죄책감을 막아주는 배려가 되었고, 수없이 실패한 고백은 결국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의 마지막은 사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처음엔 철의 사슬이었고 마지막엔 맞잡은 손이었습니다.